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이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민 온 부모님들을 이민 1세라고 말하고요. 이민을 같이 온 자녀들을 1.5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민 2세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이민 온 가족들은요, 부모들, 어른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1.5세인 자녀들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언어 문제로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서 차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민 온 자들 중에는요, 스페인계도 있고요, 멕시코계인들도 있습니다. 동양인들은요, 중앙아시아인들 대부분 검은 머리 색깔입니다. 동양계는 눈이 작고 검은 눈동자이며 코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번에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여학생이 한국계 혼혈아로 1등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당당하고 똑똑하게 답변을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국위 선양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했던지요. 꼭 내 자식이 뽑힌 것 같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왜 이런 기쁨에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모두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학생은 한국말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하는지.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가 한국계 혼혈아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민의 역사가 점점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세나 1.5세 자녀들에게 3가지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이고요. 둘째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한글과 한국 교육입니다. 미국에서 산다고 노랑머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눈동자가 파란 색깔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해서 코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고 또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동양인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요, 오래 살다 보면 자기들이 미국 사람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은요, 민족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미국 안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요,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이곳에서 평소에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파티 장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모두 미국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 언어를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 책임을 잘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핑계를 댄다면 저희들 교회 설립 당시에 신방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던 것이 그게 문제였는데 저는 그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오기 전에요.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국 동화집을요. 한지를 샀습니다. 또 구연 동화를 이렇게 녹음해 놓은 그 카세트 테이프를 역시 한지를 사왔고요. 그리고 한국 동요 카세트 테이프 말입니다. 한국 동요를 한지를 사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누나들이 가르치겠어요? 누나들도 자기네들 공부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결국 엄마가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시간을 같이 해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아픈 사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휠, 그 한국에서 사온 그 동화책들 또 테이프들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썼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1.5세인 둘째와 막내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말을 좀 알아듣는데 한글을 모릅니다. 셋째는요, 말도 글도 모릅니다. 정말 슬픈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옷을 입는데 막내에게 양말 신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응, 양말 입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어식 대답이에요. Wear socks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해도 대답은 영어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가 엇갈리기도 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 아들과 가끔 다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막 야단치지요. 그러면은 아들은 영어로 막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듣고요. 아들도 제 한국말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양쪽 쌍방웨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중웨이로 소통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었지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 여행을 우리가 갔었었는데 언젠가 그 플로리다 주에는 우주선 올라가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거리인데 그곳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었습니다. 큰 밴을 빌려서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제 막 출발해서 한참 올랜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약 한 반쯤 왔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긴 시간을 가는 것을 참 지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는 Are you almost there? 다 와갑니까? 계속 Are you almost there? 하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올랜도를 벗어났어. 그런데 아직도 더 가야 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맨 뒷좌석에 앉은 학생이 막내 아들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막내 아들이 하는 말, 몰라, 벗었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데리고 갔던 교인들 모두 다 폭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한바탕 웃었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자녀들과 소통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한글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이 어미의 책임이며 어미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 문제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자녀들은요, 영어권의 배우자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국 사람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영어권이 아닌 부모님들은 외국인 가족을 맞이하면 불편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가정들이요 무척 많다는 것, 이런 현상이 이민자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